실제로 김경수 전 지사가요. 사면 당시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김경수.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유희 변호사님, 이 글을 지웠다고 해서 또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김경수 전 지사 나름대로는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본인의 이제 고언 형식으로 했는데 마치 과거 본인의 특별 사면을 언급하는 친명계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국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뭐 부글부글 한달지 거기에 불신이 있달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이르면 2월 말 3월 초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대선이 최소한 윤곽을 그려내는 이런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주자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대선에 잠룡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1등 주자를 사실상 공세의 수위를 가장 높이는 건 정말 흔한 도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 어떤 일반론적인 그 틀에서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 해석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혼돈 속이라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는 유예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어느 당이든 이런 부분이 대선 국면에서 발생하지 않는 전례는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이 부분 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 의도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뻔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또 옹호하는 의원들은 아마 썼다가 지웠다는 것도 또 하나의 정치적 함의를 담아낼 텐데 이거는 더 이상 이 어떤 갈등을 외면적으로 좀 표면화하진 말자, 톤 다운을 시키자라는 그런 어떤 기류가 있다라는 게 조금 더 분석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 말씀 그러면 아예 글을 쓰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격화해서 제대로 싸울 거 아니면. 예. 그런데 이걸 또 내렸다는 것도 일단 이 참전을 지금 당장 하진 않겠다는 또 하나의 의사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확전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도 봤잖아요. 치욕을 느끼며 당을 떠난 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 말에 아까 이재명 대표는 대변인 어딨냐라고 즉답은 피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 친명계 의원인가요? 윤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빼앗긴 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냐. 치욕은 치욕으로 맞받았는데 작년 대선에서 진 게 문 전 대통령 탓이다 뭐 이런 말로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대선의 실패는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고 또 문재인 전 정부에도 책임이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거 분명하고요. 또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 임명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이런 갈등들 이게 이제 동화선이 돼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들이 커진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보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후보도 책임이 있어요. 다만 그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실정들이 대선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김경수 지사가 본인이 이제 어쨌든 반명 쪽에 어떤 기치를 들고 대선 출마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과정에서 저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치욕을 느끼며 당을 떠나신 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예전에 대선 과정에 돌아보면요. 이재명 대표로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이제 소위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윤석열 캠프로 가서 그분을 도운 적이 있어요. 뭐 그건 다 아실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의 많이는 아니죠. 뭐 그 숫자에 따라서 김종서 연가 생각하고 제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당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당에 대해서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이러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또 상대편에 가서 그 당에 가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치욕을 느끼면서 당을 떠나신 분이라는 표현하고 맞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더라도 뭐 박윤진 의원처럼 남아서 당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당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추동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후보가 안 됐다고 해서 다른 당에 가가지고 그 당에 가서 그 후보를 지지한다?
그거는 좀 저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까지 있는데도 치욕을 느끼며 당을 떠나신 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인의 뭐 개인적인 판단이시지만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뭐 지지자들을 향해서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뭐 두 손도 잡고 화이팅을 외치긴 했지만 여러 저 예방 면담을 앞두고 전후로 해서 친명과 친문 간에 약간의 전초전 양상의 전쟁이 붙었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뭐 엄청나게 화기애애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글쎄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여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명계가 제밥하면 관심 있고 이재명 대표 없다고 민주당이 달라지겠냐라고 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 소위 드루킹 댓글 사건에 유죄받고 처벌당한 분이다. 또 정치 나설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를 향해서 넌 뭐 이재명 대표보다 낫냐 뭐 이런 비판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도 조금 생각이 이제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면 이제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가 상대하기가 제일 좋은 후보일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고민거리가 있겠죠. 예. 지금의 상황이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높긴 하지만 또 이게 하나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민심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막고 있는 게 저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 아닌 제3의 인물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 과연 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유리할까요? 그것도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사법 리스크나 이런 등등이 없어진다 그러면 중도층들의 민심이 상당히 또 민주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동욱 대변인이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혹시나 모를 제3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좀 밑자락을 깔아두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건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1극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1극이 서초동 법원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또 정말 극단적으로는 후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질 경우에 정말 후보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예. 뭐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아마 저렇게 겉으로는 뭐 이 비명계를 비판하고 있지만 다들 의원들 속내는 야 그때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과 궁금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명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아마 속내는 다 말 못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예. 다들 우려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른바 뭐 이재명 대표 위기론이라면 위기론. 단단할 것 같았던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일 대우에서 이렇게 김경수 전 지사처럼 툭툭 던지는 이런 분위기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상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속도, 이 재판 속도 때문일 겁니다. 저는 뭐 재판을 또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증인도 신청해야 될 것이고 다른 뭐 사실 조회든 또는 뭐 문서 송부 촉탁이든 여러 가지 입증을 주장할 텐데 그냥 그 변호사 입장에서 본다면 한 달은 좀 촉박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한 달 안에 그런 걸 다 증인을 다 신문 마치고 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죠. 이건 오늘 발언이에요. 정혁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네네. 변호사 출신 정성호 의원 친명 좌장이 뭐라 그랬냐면 기를 잡아둬도 재판하다 보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정성호 의원 지난번에 무죄를 주장을 했었는데 무죄 예측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유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재명 대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매주 수요일 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일, 12일, 19일 날 재판하고 그리고 26일에 결심하고 제 예상으로는 3월 12일에 판결 선고 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그 적시 사건 중요 사건에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라고 대법원 예규가 있는데 예. 이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고등법원에다가 고등법원장한테 일반 사건은 배당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 요청을 갖다가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그런데 시한이 3월 12일까지였어요. 그래서 3월 12일에는 또 마침 3월 12일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판결 선고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3월 12일 날 판결 선고가 난다고 해도요. 예. 3월 12일 자체가
법과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날짜보다 한 달이 늦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늦추겠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법원에서는요, 법을 갖다가 조금만 잘못 지켜도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는 엄단운운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엄단운운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은 판사님들은 법을 갖다 지키지 않는다. 이것을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갖다가 지나쳤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정성호 의원님의 저 발언은 굉장히 희망 섞인 발언일 뿐이고 예. 이번에는 고등법원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정 변호사 말씀은 3월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것조차도 이미 많이 늦었는데 네네. 여기서 재판하다 보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취지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요. 이 그 선거법 재판은 1년 내 대법원까지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6개월에다가 지금 30개월째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더 늦출한 이야기인 것인가. 이거는 누가 봐도 피선거권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꼼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꼼수, 회피 이런 단어 쓰셨는데요. 이거는 또 장유희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최근에 뭐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 사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맡길 수도 있다, 검토 중이다. 그럼 뭔가 이것 또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방어권 이상의 뭔가 또 재판 지연 전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정확히 이 사건 그 정파를 떠나서 보면요. 예. 1심에서 검찰 증인이 43명이 나왔어요.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부른 증인 때문에 사실상 이게 좀 연계가 되고 지연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은 4명인가 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33 원칙이란 게 있지만 예. 다 이런 사유로 선거법 사건들이 비교적 그 633 원칙 안에 결론이 나오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뭐 지연 전략을 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 재판부가 최근에도 성명을 검찰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공소 사실을 좀 특정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 이런 구체적인 공소 사실과 관련해 1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 국면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방의 지연 전략을 쓴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결심 공판의 기일을 잡아놓으면 그 바로 직후에 기일은 선고 공판 기일이 되는 게 맞죠. 예. 다만 무죄를 다투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회신이 늦게 온달지 뭐 문서송부 촉탁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서 재판부가 재량껏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판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원론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뭐 희망 섞인 의도를 넣었다, 아니면 이게 의도적인 지연 전략의 하나의 좀 술수다, 이런 분석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게 저기 일반 국민들이 조금 착각하실 수 있어서 그런데 어떤 부분이요? 검찰이 증인을 많이 불렀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형사소송법 규정이 바뀌었어요. 예.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다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다 부인했습니다. 다 부인했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다시 다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어떻게 검찰 잘못입니까?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여기 보이는 것대로 2월 말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증인도 핵심 증인으로 최소화하겠다. 근데 이제 정성호 의원 얘기는 기일 잡다 보면 늦춰질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논란거리를 하나 짚어봤어요. 오늘 일단 뭐 김경수 전 지사도 한번 공격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김경수 지사께서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라든지 정당 사유화 지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도부에서는 이것도 좀 논의하신 게 있으신지. 뭐 연휴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뭐 논의할 시간은 없었고요. 저도 읽어봤는데 그중에 이거는 가령 어떤 사안을 지적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제가 보고서 사실은 딱 짚어서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얘기는 설 민심은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다. 물론 오늘
김기현 전 대표인가요? 김기현 의원은 보는 민심 보니까 반 이재명을 결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 이재명으로 여론 강화될 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후보로 출마한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는 뭐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 예. 뭐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또 다른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선다 하더라도 뭐 민주당 내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경선할 수 있죠.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그 탄핵 정국에서 어쨌든 반윤석열 계열의 가장 앞에서 싸우면서 투쟁하고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만 저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정국에서 어쨌든 탄핵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 이런 부분들을 저는 김민석 최고원이 얘기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예. 탄핵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건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선이 없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경선 과정에 또 다른 후보 뭐 김경수 전 지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이런 분들이 나와서 경쟁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서 민주당이 나가는 것 그걸 얘기하면서 아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최고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좀 강조하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돌아와서. 앞서 보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 한 대략 2시간 동안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뭐 손도 맞잡고 지지자들 향해서 인사도 나누기로 했는데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이 내용인데요. 며칠 전에 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탄핵 결정이 나면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러야 된다.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이 너무 박빙이었으니까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통합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오늘 다음 화면을 보면 오늘 두 사람의 만남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포용 통합 행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크게 공감한다. 그런 행보 계속 이어가겠다. 이 분위기 기류를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제가 자꾸 이제 이회창 전 대표를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예. 이회창 전 총재께서 이제 두 번의 대선 도전이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뭐 압도적이었습니다. 여론 자체가 보면. 그러나 결국은 두 번의 이 대선을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를 민주당이 삼아야 될 분명히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한 번의 도전에 실패하면 두 번째 하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제가 볼 땐 착각입니다. 선거에 패배한 분들이요, 뭐 3표 차로 진 분도 있어요. 근데 그 3표 차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면 꽤 큰 격차입니다. 그건 뭐냐면 단지 3표 차가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 신호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할 경우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 한 곳만 더 가면 이기겠다. 이런 판단하면 그 다음에는 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지금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저럴 겁니다. 즉 지난 대선에 0.73% 차이로 결국 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같이 함께했던 이 친문들, 비명계들 다 내쳤습니다. 지난 공천 과정에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대선 이겼을 때 이준석, 당시 안철수 전부 다 같이 연대를 형성했어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결국 다 지금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직 친윤들만 남았습니다. 자, 이 친윤들 남으니까 본인이 결국은 몰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민주당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김경수 지사 등등 반응을 보면서 뭔 소리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이재명 대표가 폭을 넓힐 것은 저런 비명들까지도 함께 포괄을 해야지만이 사실 중도층의 민심을 옮기면서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저런 식의 당내 반응들, 지난 대선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되면 진 거 아니냐? 그리고 무슨 우리가 비명 행사 있었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배척한다고 그러면 예. 글쎄요. 제가 처음에 예견했던 이회창 전 총재의 두 번째 대선 실패, 그 이유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아무래도 김경수 전 지사가 그냥 본인 혼자 생각으로만 사과, 치욕 얘기를 꺼낸 건 아닐 테고요. 글쎄요, 문 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할 때 교감이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즉답을 피했고 아마 여러 설 연휴를 맞아서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뭐 여러 상징적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전후로 한 이른바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 본격화 때문에 다소 저 예방이 묻힌 감도 없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